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주식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AI 칩 논쟁 들어보셨죠? GPU 다음은 CPU다. 아니다. 결국 커스텀 ASIC가 지배할 거다. 구글은 TPU를 밀고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를 만들고 있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누구의 칩이 이기느냐를 놓고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요, 딱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이 난장판을 보면 답은 의외로 소름 돋게 간단합니다. GPU든 CPU든 커스텀 ASIC든 전기를 꽂지 못하면 그건 그냥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비싼 벽돌일 뿐입니다. 칩 전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든 간에 그 거대한 칩의 입에 전기를 먹여주는 놈이 진짜 승자라는 뜻입니다. 주식종 하신다는 분들은 코웃음 치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전력반도체? 그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피니언 같은 수십조 원짜리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 판 아니야? 맞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지배해왔죠. 하지만 지금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그 거인들의 철옹성에 서늘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AI 퀀트와 월가에서 왜 이 종목을 두고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해보겠습니다. 왜 거인들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평생 뼈골까지 고아먹던 실리콘이라는 전통 소재가 마침내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렉 하나당 100kW가 넘어가는 AI의 무식한 고전력을 기존 실리콘으로 막는다?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막대한 열 손실이 발생해 데이터 센터 냉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판이 뒤집히게 된 거죠. 질화갈륨 그리고 탄화규소. 이 두 개의 차세대 소재가 아니면 폭발하는 데이터 센터의 열과 전력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온 겁니다.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기존에 깔아둔 수조 원짜리 실리콘 설비의 본전 생각에 과감한 전환을 망설이는 사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질화갈륨 그리고 탄화규소 이 두 자루의 칼을 모두 주무르는 순수 전력반도체 독종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미 2억 개 이상의 GAN 칩을 시장에 쏟아냈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20년 보증을 내걸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차가운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 실력을 인정하고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전력 파트너로 직접 지목한 곳. 그게 바로 천하의 엔비디아입니다. NVTS,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이 회사의 퀀트 등급, 즉 기계는 무려 4.94 스트롱바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같은 시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등급은 홀드 3.12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다루었던 종목인 TATT 기억하시죠? 월가 전문가 7명이 매수를 외칠 때 퀀트는 매도를 주장했죠.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기계는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를 외치는데 인간은 뒤로 물러서서 관망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누가 맞을까요? 2025년 5월 이 주식이 하루 만에 무려 160% 폭등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아키텍처를 설계하면서 나비타스를 핵심 파트너로 낙점한 겁니다. 세계 1위 AI 포식자가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 덩치 큰 거인들을 놔두고 이 작은 회사를 골랐다는 건 기술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시장 인증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800V 고전압 직류 아키텍처입니다. 아직 용어가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거대한 괴물칩에 밥을 먹일 때 무식하게 두꺼운 파이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먹이는 게 아니라 초고압 호스로 얇고 빠르고 차갑게 다이렉트로 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현재의 48V 시스템을 800V로 올리면 뭐가 좋은 건데? 전압을 높이면 같은 전력을 보내면서도 흐르는 전류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전류가 줄어들면 쓸데없는 열 손실이 사라지고 두꺼웠던 구리 케이블이 얇아지며 전력 유지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전기차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테슬라가 800V 아키텍처를 쓰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물리적 원리입니다. 나비타스는 이 800V 시스템의 3단계를 전부 장악합니다. 첫째, 전력망에서 렉까지 밀어주는 3300V SIC. 둘째, 렉에서 메인보드까지 전력을 쪼개는 650V와 100V 질화관륨. 효율은 98.5%에 달합니다. 셋째, 보드에서 칩까지 다이렉트로 전력을 꽂아주는 공급망. 이 3단계를 한 기업이 다 커버하는 건 나비타스가 유일합니다. GPU가 이기든 커스텀 ASIC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칩들이 퍼먹는 전기는 결국 이 3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당장 장부의 돈은 찍히고 있느냐고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종목의 가장 큰 약점이자 기회입니다. 자, 차가운 장부를 펼치고 직시해야 할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매출 730만 달러. 전년 대비 무려 60% 급감했습니다. 보통 이 숫자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매출이 반토막 났어? 이거 사업 망해가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이 급락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마진이 얇은 스마트폰 충전기 사업을 스스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비타스 2.0이라는 전략적 턴어라운드. 단가가 낮은 모바일 충전 시장에서 벗어나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라는 고마진 사냥터로 체급을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2025년 4분기에 처음으로 고전력 시장 매출 비중이 50%를 넘겼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진짜 묵직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디자인유인 백로그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 고객사들이 차세대 제품을 설계할 때 나비타스의 칩을 쓰겠다고 도장 찍어 놓은 확정 수주 물량입니다. 이중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만 40건이 넘습니다. 2026년에 시스템 설계가 끝나고 2027년에 양산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던 이 4억 5천만 달러가 장부의 현금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는 반도체 업계가 성배라고 부르는 마법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800V로 전력을 가져온 후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높은 전압을 칩이 먹을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내려야 해요. 기존에는 IBC라는 중간 톨게이트를 무조건 거쳐야 했습니다. 800V를 먼저 48V로 내리고 그걸 다시 6V로 쪼개 내리는 식입니다. 이 중간 단계를 거칠 때마다 피 같은 에너지가 열로 새어나간 거죠. 업계는 이 중간 단계인 48V로 내리는 기술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 성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비타스가 이걸 해낸 거죠. 800V에서 6V로 중간 단계인 48V를 획기적으로 제거하고 다이렉트로 변환한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얇은 보드 한 장에 이 변환 기술을 우겨 넣었습니다. 이게 왜 시장을 뒤엎을 혁신일까요? 중간 단계가 사라지면 꽉 막혔던 서버 내부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발열이 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AI 연산을 돌리는 단위 비용이 크게 떨어집니다. 엔비디아가 GTC 2026에서 굳이 이 얇은 보드를 자기네 부스에 전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예리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혁신적인데 대체 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홀드, 관망을 외치는 걸까? 이제 이 종목의 가장 지독한 딜레마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기계, 즉 퀀트의 등급은 4.94, 프로핏어빌리티 A+, 모멘텀 A+, 리비전스 B+. 기계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숫자와 잉여 현금 흐름의 개선세를 바탕으로 매수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홀드 3.12를 띄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냉정한 시각은 이렇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엔비디아 파트너십도 훌륭하다. 하지만 당장 연매출 730만 달러의 적자를 내는 기업에 시가총액이 36억 달러라는 건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 800V 양산이 시작되는 2027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니 지켜보겠다. 기계는 미래의 궤적을 쫓고 인간은 현재의 가격표를 경계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팩트 폭행 들어갑니다. 첫째, 붉게 물든 장부. 순이익 마진 마이너스 254%. 현재 이 회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해 막대한 현금을 태우고 있습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D+. 매출 대비 시가총액, 즉 EV 세이즈가 무려 64배. 시장은 이미 2027년 이후의 기대감을 가격표에 잔뜩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이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가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잠에서 깨어난 공룡들.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수십조 원짜리 거인들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질어갈륨 그리고 탄화규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선발주자가 항상 끝까지 살아남는 건 아닙니다. 넷째, 800V 양산 타임라인의 압박. 2027년 양산 일정이 단 한 분기라도 밀린다면 4억 5천만 달러의 수주 잔고는 당장의 장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 강하게 드시죠? 결국 기대감만으로 부풀려진 버블 아니야?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려면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가 48V에서 800V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10년 전보다 전력 밀도가 10배로 뛰었습니다. 기존 48V 아키텍처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시대가 왔습니다. 내연기관이 고전압 전기차로 넘어간 것과 같은 필연적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 전환이 계획대로 일어난다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800V 생태계가 데이터 센터의 표준이 되고 나비타스의 칩은 그 심장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늦어지거나 거인들의 자본력에 밀린다면 36억 달러의 시가총액은 잔혹하게 재평가받을 것입니다. 이건 오롯이 투자자인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종목을 지켜볼 때 제가 뚫어져라 주시하는 포인트를 딱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출의 턴어라운드 궤적. 모바일 사업 축소로 바닥을 찍은 매출이 현재 50%의 고전력 시장 비중이 매 분기 견고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엔비디아 800V 양산 타임라인. 2026년 설계 완료, 2027년 양산 시작. 이 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셋째, 4억 5천만 달러 백로그의 확장. 이 묵직한 수주액이 매 분기 어떻게 불어나는지, 엔비디아 외에 다른 빅테크 포식자들이 고객사로 추가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MVTS, 나비타스 세미컨덕터. AI 반도체 전쟁에서 칩들이 퍼먹을 전기를 설계하는 전략적 위치를 선점한 기업.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뚫고 질어갈륨 그리고 탄화규소를 모두 쥐고 나타난 차세대 전력의 개척자. 엔비디아의 800V 파트너이자 전력 변환의 성배를 현실로 증명해낸 기술력.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장부는 적자이고 시가총액은 당장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매우 비쌉니다. 월가는 팔짱을 낀 채 관망 중이고 뒤에서는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공룡들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식은 안전한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2027년의 세상을 덮칠 새로운 전력 표준을 사는 행위입니다. 800V. 이 세 글자가 데이터 센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 이 독종의 칩이 어떤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그 미래를 지금 얼마의 가격표를 주고 살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칠고 치열한 시장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다음
사냥감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 공유로 보답하겠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